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9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거표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제목을 달아드리지 않고 2022년 미국 FOMC 회의 일정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거표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쓰리는 내년도 FOMC 회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야, 아무리 그래도 거표지로 이게 뭐냐? 뭐 중간에 이렇게 잠깐 표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거표지로 쫙 하고 보여주는 거 좀 잘못한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는데 그것도 죄라면 죄겠죠.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 한 주 동안 과연 어떤 경제 지표와 어떤 이슈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증시의 흐름 방향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거표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2022년 미국 FOMC 회의 일정표를 보시면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FOMC는 1년에 8번을 하고 그리고 뭐 몇 월 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공통점이 있구나. 모두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하는구나.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일정을요,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그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막 추가적인 자료와 일정을 열심히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외워야 될 게 많고 체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고 복잡한 거를 익히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패턴을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증시 일정표 같은 거 그러니까 달력을 한 장 두고 보면 월 초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월 중반에는 뭐 제조업 지표,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월 하반기로 가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된다. 굳이 며칠 날 이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만 그 패턴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하나씩 그 얻게 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흐름을 캐치하고 인지하시고 해석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12월 17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8%, 나스닥이 0.07%, S&P 500이 1.03% 하락했습니다. 자, 왜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까? 하락했다는 얘기는요. 호재와 악재 중에 악재 기가 더 셌단 얘기겠죠. 호재가 없던지 혹은 악재가 너무나 드세게 날뛰어서 호재를 눌러버렸는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겠죠. 이날 금요일 뉴욕 증시의 하락 마감은 연준의 긴축 우려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증시에 영향을 끼쳤고 오미크론 상황이 뉴욕 증시의 악재로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료가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게 과연 악재일까? 오히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악재를 호재로 열심히 포장한 발언들이고요. 오미크론은 뭐 영국은 지금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막 엄청나게 증상이 심해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성은 델타보다 높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재료로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덧붙인 재료가 뭐냐면 미국의 내마녀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종목 선물과 옵션, 이 네 가지 동시 만기일인 미국의 네마녀의 날이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었고 종가 기준으로 하락하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네마녀의 날, 세마녀의 날이 두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 번째 주 금요일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네마녀의 날 때문에 12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미국이 세마녀의 날, 네마녀의 날에 집중했는지 아니에요. 뉴욕 증시의 하락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불확실성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죠. 12월 FOMC 회의에서 나온 결과 발표를 했을 때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거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증시에 가장 우려되는 악재, 금리 인상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2022년 동안 풀어나가야 될 엄청난 숙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한 어떤 우려감과 숙제 부담이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된 겁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요, 우선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라는 분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셨습니다. 자,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야. 여러분, 이게 뉴욕 증시를 끌어내릴 악재입니까? 아니에요. 미국 경제 좋다라는 거 자랑질한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거 겁내하지 마. 미국 경제 좋다는 거라니까? 이렇게 설득시킨 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된 직후 곧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FOMC에서 나온 거고요. FOMC 12월 회의에서 6월달 테이퍼링 종료를 3월로 앞당긴 거. 그리고 3월로 앞당긴 이유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동시 패션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메리 데일리는 내년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금리를 2, 3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FOMC 회의에서는 물가 상승률도 인상시켰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내년에 3번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3번을 예상한 이유가 2015년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했을 때 증시는 크게 하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상 카드를 꼭 쥐고 있고 테이퍼링을 앞당기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 패션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테이퍼링을 3월 달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킨 거잖아요.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 누구도 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 12월 17일 금요일 날 하락한 이유가 연준의 긴축 우려,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발언들을 딱 보면 금리 인상은 물론 악재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거를 미국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그렇게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재료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악재, 오미크론을 보면은요. 런던 임페리얼대 연구진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가볍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영국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영국은 지금 중대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 뭐 바이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뭐 주례장창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코로나19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모르잖아요. 좀 알 것 같으면 이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해가지고 막 델타 만들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확히 알았다면 치료제를 빨리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치료제가 물론 지금 개발되고 있고 뭐 계속 임상실험 진행 중이지만 아직 우리가 코로나19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치료제가 빨리 나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대한민국 코스피 기준으로 283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악재가 뭐였냐면 오미크론의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거 뭔가 경제가 이제 회복되고 백신 맞고 이제 막 그래서 좋아질 것 같았는데 아이고 이거 오미크론이 발생했네. 그래서 확 주저앉았죠. 자,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염성은 확실히 넓지만, 확실히 크지만 델타보다 증상은 약하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제 이 코로나19를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이제 계속 안고 가야 된다면 증상이 심한 델타보다 증상이 약한 오미크론이 훨씬 더 유리하고 뭐 어차피 전염성이 많으면 전염성이 크다고 해도 그거는 백신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그 발생이 인류의 축복이다 이런 그 정신 나간 소리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2830까지 주저앉았던 증시가 다시 30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러분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가볍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거야, 이건 여러분.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요, 그냥 12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저 대한민국에서 팟캐스트 하는 돈다방 미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아니라요. 내년에 여러분 금리 인상을 3번을 만약에 하면 금리 인상은 증시 악재인데 이게 무슨 불확실성 해소입니까? 증시에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겁먹거든요. 근데 미쓰리는 막 이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면, 근거라기보다 그 자신감이 뭐냐면, 저는 283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겁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뭐 더 빠질 거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언론 개혁이라든가 뭐 검찰 개혁 이런 얘기 이제 정말 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뭐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를 보면은요. 참 정말 장난 많이 치는구나. 뭐 세력들이 주식시장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그렇지만 이 경제 증시를 두고도 방송을 보면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게 하게끔, 그러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팔게 하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그 아주 듣기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 증시 중에 사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전장에 크게 상승했다가 후장에 밀리는 거거든요. 후장에 밀렸을 때 마이너스로 반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전장의 상승폭을 다 내놓고 종가에 쥐5준 만큼 올라서 끝났다. 이거 굉장히 찝찝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선 뭐 어떤 증권사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뭐 기간 매수에 아니면 개인 매수로 인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린이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상승했대. 좋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치판이나 경제판이나 너무나 이렇게 그냥 막 뭐 음모론 거짓 뉴스 이걸 떠나서 호재와 악재를 너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들이 비치고 싶은 것만 비춰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자, 12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연준의 긴축 우려 맞습니다. 그런데 긴축 우려인데 그 긴축 우려가 어떤 긴축 우려가 금리 인상이 증시의 큰 악재다. 선진국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당장 신흥국이 몸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끌고 왔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건 증시가 빠질 만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호재성 발언인 거죠. 거기에다가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증상이 가볍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뭐 이러한 내용,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포장했지만 그건 아니다. 하다 안 되니까 미국의 내마녀의 날 정말 개소리다. 12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뉴욕 증시는요,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물론 영국의 저런 그 오미크론 확산세,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에서 독립된 상태잖아요. 독립된 영국이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끌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브렉시트 관련돼서 좀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노이즈들이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내년에 어떤 소리를 낼지는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 주 동안 증시는 어떤 흐름을 갖고 있을지 좀 보면은요. 우선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증시가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24일 날 휴장입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번 주 증시가 주 후반에 어떤 랠리를 보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들이 스몰 미국 증시의 백을 믿고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오미크론 발생해서 2830포인트까지 빠질 때 여러분 전문가들은 뭐 2700 얘기하고 있고 더 불안해하고 막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분위기 조금 바뀌면은 연말에 산타랠리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자, 증권가에서는요. 이번 주 2950에서 3100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밴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0포인트가 지금 겨우 3000포인트 위에 이제 끝난 상태였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만약에 3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 재료가 뭘까? 호재가 뭘까?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라고 합니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정말 연준이 금리를 내년에 3번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증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는요. 정말 하여튼 모질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295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 기준보다 한 60포인트 빠지게 만드는 그 악재가 무엇일까? 오미크론 확산세,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그리고 미국 예산안 협의 난항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제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감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12월 FOMC 회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유로움이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아니라 금리 인상과 싸울 때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예산안 협의 난항. 여러분 이거 지금 미국에서 이 예산안 협의 엉망으로 만들까요? 그럼 증시 하락할 텐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미국 예산안 협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장하든 합의 보든 부분 합의 보든 뭐 기타 등등의 많은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 예산안 합의가 증시에 어떠한 그 스크래치를 내지 않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럼 미쓰리 뭐야? 호재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고, 악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고, 딱 이거죠. 금리 인상 하겠다고 한 연준의 발언 이후에 이제 후폭풍의 시작인 거죠. 지금 여러분 냉정하게 증시에서요, 호재보다는 악재의 힘이 더 셉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22일 날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23일 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연준이 내년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11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거 발표돼도 시장에서 아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다라고 할까요? 그럼 갑자기 또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하기로 했는데 11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안 되겠네요. 금리 인상 더 해야겠네. 이럴까요?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미국 12월 FOMC에서 우리가 얻은 호재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하는 거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증가시켰지?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놨다. 이런 얘기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증권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 주 동안의 호재를 보면은요,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2월 20일 중국은 대출 우대 금리라는 지표를 발표하는데 지금 중국은요, 미국과는 약간 양상이 달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는 반대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2월 20일 만약에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 지표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호재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리고 한다고 했을 때 보름 뒤에 누가 작살났어요? 중국이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유후 할 일이 아니라 미국은 저렇게 경기 회복 기대감, 자신감, 그다음에 미국이 강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은 여러분 선진국이 아니에요. 신흥국 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미국은 잘 나가서 금리 인상하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증권사에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호재를 찾다가 없으니까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분위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이게 유동성 장세로 흐름이 갈 수 있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란 재료가 성립될 수 있지만 지금은 미국은 잘 나간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했는데 중국이 저러고 있어? 이거 중국이 힘들어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도 FOMC 회의를 보면은요. 1월달,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 12월입니다.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에서 계속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그러면 3월 말에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가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4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5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3번 정도니까 5월 달에 첫 금리 인상한다고 치고 6, 7, 8, 9, 11, 12, 6번의 FOMC 회의에서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금리 인상이 다닥다닥 스피드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지 우리가 지금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3번이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그림이 희미한 거잖아요. 냉정하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뭐 연말이고 연초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다고 치면 여러분 1월 달에 금리 결정하는 1월 25일, 1월 26일이 내년도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회의인데 물론 그때는 금리 인상 안 하겠죠. FOMC 회의인데 이제 내년 초 되면 이제 막 우후 막 이러다가 이제 FOMC가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데 이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맞다. 올해 3번 금리 인상 한다고 했지. 게다가 5월 달까지는 안 한다고 했지. 5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하면 나머지 남은 FOMC 회의에서 2번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호재가 아니라고요. 이 상황에서 뭐 산타 랠리를 생각하고 뭐 연말 랠리를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도 그렇더라고요. 2015년에도 미국이 오랜만에 12월 중순 정도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우리 미국은 경기 회복 자신감으로 2016년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그때 증시는 유후 하다가 16일 한 보름 정도 돼서 2016년 딱 1월 2일 되니까 중국 증시가 정신 차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때 미국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은커녕 12월 달에 딱 한 번의 금리 인상했습니다. 자, 제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3,000포인트 아래에서 놀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자주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분이 좋은 게 뭐 이렇게 우르르는 아닌데 팟빵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한 분씩 늘고 계세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방송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방송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다가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면서 뭐 궁금하신 점, 뭐 너무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점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